자, 마은혁 후보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재판에 참여할 경우 이제 갱신 절차 아까 전에 두 분 좀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이 선고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재판부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 재판을 맡는 그 판사가 뭐 추가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재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막 이걸 다 듣느라고 이제 갱신 절차를 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녹취록을 열람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소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언론들이 왜 주목하냐면 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형소법 그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이번에 개정된 이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네. 그 약간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네.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까지 가지만 이것은 탄핵 절차는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청구인의 그 절차 보장을 해줄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에 관한 전문 증거 법칙도 더 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검수완박이란 민주당의 어떤 그걸 거치면서 검찰 작성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이제는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따라서 그걸 넣어서 비록 7만 쪽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왔지만 그거를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형사소송법은 변경됐지만 그 관련되는 그 헌법재판소법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용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그 전문법칙인 312조 이런 부분은 준용을 안 하면서 지연 말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 규칙을 이제는 편의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공판 절차 갱신을 한다. 이거는 거의 재판을 코미디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고 1650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는 국민, 결국 대통령은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의해 가지고 선출될 권력이고 더불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간이 절차를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오고 싶으면 유리한 것은 끌어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끌어오고 싶지 않은 것은 끌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재판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량구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러한 절차로 해서 간이 절차로 갱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간이 절차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 절차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이 지금까지 형사재판 절차 지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정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뭐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검사 측과 이 피고인 측이 동의로 간이하게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일부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 측이 원칙대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개정한 것뿐이고요. 이것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끌어오겠다고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힌 바도 없고요. 변론이 갱신된다는 그 예정도 지금 입장에 나온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변론 절차 갱신을 요구하고 그것은 또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인체제 결정을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것을 또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나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규칙 적용을 두고 지금 논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만에 하나 그런 가정이 모두 성립이 돼서 실제 그걸 검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따른 어떤 간이한 절차가 아니라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추어서 재판부가 어떤 평의를 통해서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패널들과 말씀을 나눌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이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재판, 대장동 성남FC 재판 뭐 병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하고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재판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형사소송법 규칙이 바뀐 것이지 헌법재판소 규칙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그렇죠. 예. 그걸 다 준용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신에 이것은 대장동 그리고 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금까지는 달팽이 속도 시속 1km로 가다가 이제는 뭐 KTX급은 아니지만 아마 새마을호 정도의 시속 100km 정도는 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이번에 1월, 2월에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재판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 옛날에 이 법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 경신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거의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재판을 거의 뭐 하루아침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선법 위반이 아닌 대장동, 네. 백현동, 성남FC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이 진행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개정안을 뭐 적용하냐 마냐 이 자체만 갖고 이제 논란이 일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적용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이든 성남 FC 또 대북 송금 사건이든 인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갱신 절차가 이 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 주장을 하는 그 전제가 항상 늘 이재명 대표가 모든 재판에서 지연 절차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걸 전제해놓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뭐 송달 관련돼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탄핵 사건 때문에 12월 3일 탄핵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 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송달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집에도 못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해가지고 이 송달이 안 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며칠 정도 진행된 것. 그리고 변호인 선임 절차는 어떤 피고인이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후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에 맞춰서 선임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고의로 지체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다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 진행될 재판에도 혹시 이제 그런 우려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럴 걱정은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재판에 임해오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